안녕하세요 여러분, 보미TV의 보미입니다. 오늘도 조금 더 지적이고 멋있어질 여러분들을 위해서 재미있는 컨텐츠 가지고 왔습니다. 글쓰기 잘하는 비법,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시나요? 제가 물론 잘한다라는 게 아니라 글쓰기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를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책을 2권 내기도 했고 가끔 신문이나 잡지에 칼럼을 기고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글쓰기가 너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걸 더 잘 쓸 수 있을까, 또 선배들의 얘기를 찾아봤죠. 책 속에 답이 있다고 선배들의 얘기를 많이 찾고 지금도 틈만 나면 찾아서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그 글쓰기에 관련된 다양한 책들 중에서 무엇부터 읽어야 될까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께 딱 3권의 책을 추천드리려고 왔습니다. 첫 번째 책은 유혹하는 글쓰기, 바로 이 책입니다. 스티븐 킹이라고 소설작가로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쇼생크 탈출, 미저리, 그린 마일의 원작자 스티븐 킹. 그분이 말하는 난 이렇게 독자를 사로잡았다. 글쓰기에는 사실 다양한 종류가 있잖아요. 학교에서 쓰는 논리적인, 학교나 사무실에서 쓰는 논리적인 글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소설처럼 창작물이 있을 수가 있고요. 블로그나 에세이나 이런 가벼운 느낌의 산문 형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좀 연설물이나 스피치 같은 종류도 있겠죠. 이분이 한 말 중에서 작가가 되고 싶다면 무엇보다 2가지 일을 반드시 해야 한다. 많이 읽고 많이 쓰는 것이다. 이 2가지를 슬쩍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지름길도 없다. 나는 독서 속도가 너무 느린 편인데 대개 1년에 책을 70에서 80권쯤 읽는다. 주로 소설이다. 그러나 공부를 위해 읽는 게 아니라 독서가 좋아서 읽는 것이다. 나는 밤마다 내 파란 의자에 기대 앉아 책을 읽는다. 소설을 읽는 것도 소설을 연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이야기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때에도 배움의 과정은 계속된다. 여러분이 선택한 모든 책에는 반드시 가르침이 있게 마련이다. 종종 좋은 책보다 오히려 나쁜 책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우기도 한다. 양서를 읽어서 그 양서의 스타일대로 글을 쓰고 거기에 있는 단어들을 활용하고 이런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나쁜 책을 읽게 되면 왜 나쁜지 좋은 책과 나쁜 책의 비교를 하면서 나쁜 점은 지양하고 좋은 점은 지향하는 그런 스타일로 자기의 글쓰기 스타일을 수정해 나가고 발전시킬 수 있다는 뜻으로 저는 들립니다. 또 글쓰기는 재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분들께 또 한마디 해주시네요. 재능은 연습이란 말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린다. 자신에게 어떤 재능을 발견한 사람은 손가락에서 피가 흐르고 눈이 빠질 정도로 몰두하게 마련이다. 들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도 밖에만 나가면 용감하게 공연을 펼친다. 창조에 기쁨이 있기 때문이다. 환희라고 해도 좋다. 그것은 악기를 연주하거나 야구공을 때리거나 400m 경주를 뛰는 일뿐만 아니라 독서나 글쓰기에서도 마찬가지다. 여러분이 정말 독서와 창작을 좋아하고 또한 적성에도 맞는다면 내가 권하는 정력적인 독서 및 창작 계획도 날마다 4시간에서 6시간이 별로 부담스럽지 않을 것이다. 네, 이제 전문가의 이 독서 스타일인 거죠. 그럼 글쓰기 왜 글을 쓸까요? 작가가 말하는 글쓰기 목적에 대한 그 썰을 한번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쓰기의 목적은 돈을 벌거나 유명해지거나 데이트 상대를 구하거나 잠자리 파트너를 만나거나 친구를 사귀는 것이 아니다. 궁극적으로 글쓰기란 작품을 읽는 이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아울러 작가 자신의 삶도 풍요롭게 해준다. 글쓰기의 목적은 살아남고 이겨내고 일어서는 것이다. 행복해지는 것이다. 행복해지는 것. 이 책의 일부분은 어쩌면 너무 많은 부분이 내가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된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많은 부분이 나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한 내용이다. 나머지는 허가증이랄까? 여러분도 할 수 있다는, 여러분도 해야 한다는, 그리고 시작할 용기만 있다면 여러분도 해내게 될 것이라는 나의 장담이다. 글쓰기는 마술과 같다. 창조적인 예술이 모두 그렇듯이 생명수와도 같다. 이 물은 공짜다. 그러니 마음껏 마셔도 좋다. 부디 실컷 마시고 허전한 속을 채우시기를. 그 말을 많이 해도 이렇게 좀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책이나 책을 읽고 글을 쓰시는 분도 같은 상황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저의 경우에도 이렇게 글을 쓰면 좀 치유가 되는 때가 있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사람들이 일기를 많이 쓰는지 잘 모르겠지만 글을 쓰면서 과거에 있었던 어떤 일들을 돌아보게 되고 그 돌아본 일들 중에서 중요 포인트들을 제가 뽑아내는 거죠. 그 인사이트들을 뽑아내서 또 다른 새로운 이야기 그리고 내가 독자와 공유하고 싶었던 것 혹은 내가 스스로 발견하지 못했던 건데 깨달음을 하나의 글로 표현할 수 있는 것 이런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 해우소처럼 아팠던 것들을 잘 이렇게 처리를 해서 그거를 또 아름답게 재탄생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아마 글쓰기의 치유의 그런 과정이 아닐까 싶어요. 물론 저희가 소설을 쓸 건지 아닌지 여러분의 이제 취향에 따라 달려있겠지만 소설에 저는 도전해 본 적은 없지만요. 소설 참 멋지잖아요. 사람의 그 심리 내면의 깊은 그리고 인간과 사회에 대해서 단편적인 그리고 통찰력 있는 모습들을 글로 표현해내는 거니까 그런 좀 수준이 되게 높으신 분들이 쓰는 게 소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뭐 그렇다고 다른 부분이 수준이 낮다는 건 아니지만 그 상상력과 창의성 그리고 이제 그 스토리의 구조 뭐 이런 것들은 정말 예술 작품이라고 생각을 들거든요. 그런 분이 해주신 얘기 그리고 헐리우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분들 그리고 글 많이 잘 쓰시는 분들은 정말 이걸 빼놓지 않고 추천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작하는 글은 이 글로 시작하는 이 책으로 글쓰기에 대한 기본적인 유혹하는 글쓰기가 좋아질지도 모르겠어요. 이 책 추천드려요. 두 번째 책은 대통령의 글쓰기입니다. 대통령의 글쓰기 강원국 선생님이 쓰셨는데요.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청와대 연설비서관으로 8년간 직접 보고 들은 대통령 글쓰기 핵심 노하우를 잘 정리했습니다. 어떻게 써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가? 대한민국 최고의 연설가 두 대통령에게 배운다. 그 리더만큼 사람을 울리게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게 말하고 글 써야 되고 이런 것을 심하게 고민하는 분들이 없죠. 그분들을 직접 옆에서 보고 같이 글을 쓰면서 했던 노하우들을 정리했는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2014년에 나온 것이고 연설을 하지 않더라도 보통은 글 안에는 설득의 작업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나의 생각과 앞으로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그거를 글로 표현하는 것들 회사에서도 있을 수 있고 뭐 동아리 내에서도 있을 수 있고 친구들 모임에서도 있을 수 있고 뭐 다양한 글쓰기 안에는 설득, 마음에 호소하는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파트들을 어떻게 배울까, 어떻게 알까? 물론 대통령 두 분은 타고난 인물일 수도 있겠죠. 나라가 혹은 시대가 또 이렇게 점찍은 유일한 분들일 수도 있겠지만 일반인인 우리가 그리고 좀 더 지적이고 싶은 우리는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글을 쓸 수 있을까? 여기서 굉장히 다양한 팁을 주시고 있어요. 이렇게 너무 좋은 게 많았나봐요. 저는 너무 재밌어서 여러 번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언젠가 글쓰기를 음식에 비유한 적이 있대요. 첫 번째, 요리사는 자신감이 있어야 해. 너무 욕심을 부려서도 안 되겠지만 글 쓰는 사람도 마찬가지야. 두 번째, 맛있는 음식을 만들려면 무엇보다 재료가 좋아야 하지. 싱싱하고 색다르고 풍성할수록 좋지. 글쓰기도 재료가 좋아야 해. 세 번째, 먹지도 않는 음식은 상만 채우지 않도록 군더더기는 다 빼도록 하게. 네 번째, 글의 시작은 에피타이저, 글의 끝은 디저트에 해당하지. 이게 중요해. 다섯 번째, 핵심 요리는 앞에 나와야 해. 두 갈식으로 써야 한단 말이지. 다른 요리로 미리 배를 불려놓으면 정작 메인 요리는 맛있게 못 먹는 법이거든. 여섯 번째, 메인 요리는 일품 요리가 되어야 해. 해장국이면 해장국, 삼계탕이면 삼계탕, 한정식 같이 이것저것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의 메시지에 집중해서 써야 되지. 일곱 번째, 양념이 많이 들어가면 느끼하잖아. 과다한 수식이나 현학적 표현은 피하는 게 좋지. 여덟 번째, 음식 서빙에도 순서가 있다네. 글도 오락가락 중구난방으로 쓰면 안 돼. 다 순서가 있지. 아홉 번째, 음식 먹으러 갈 때 식당 분위기 파악이 필수이듯이 그 글의 대상에 대해 잘 파악해야 돼. 사람들이 일식당인 줄 알고 갔는데 짜장면이 나오면 얼마나 당황하겠어. 열 번째, 요리마다 다른 요리법이 있듯이 글마다 다른 전개 방식이 있는 법이지. 열 번째, 요리마다 다른 요리법이 있듯 글마다 다른 전개 방식이 있는 법이지.
11번째, 요리사가 장식이나 기교로 승부하려고 하면 곤란하네. 글도 진심이 담긴 내용으로 승부해야 해. 12번째, 간이 맞는지 보는 게 글로 치면 태고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지. 13번째, 어머니가 해주신 집밥이 최고이지 않나? 글도 그렇게 편안하고 자연스러워야 해. 제가 요즘 요리에 맛들려가지고 만개의 레시피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해서 이것저것 만들어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요리에 이렇게 글을 빗대니까 글 쓰는 것은 많이 했지만 요리는 덜 해본 사람으로 이제 막 배워가는 사람으로서 전체적인 구조를 참 잘 비유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지금 12개 정도 13개 얘기해 주셨는데 기억에 남는 건 메인 요리가 확실히 해야 된다. 2갈씩으로 써야 된다. 그리고 뭐 시작과 끝, 에피타이저와 디저트가 중요하다. 그리고 진심이 중요하고 간이 잘 맞아야 되고 이런 포인트들이 기억에 남네요. 어머니가 해준 집밥처럼 따뜻하고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그런 글. 이거 좀 읽고 나면 저희 할 수 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말보다 글이 좀 더 편한데 글은 태고를 거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약간 횡설수설하는 앞뒤 막 주어 잘라먹고 막 조금 헤매는 스타일로 말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몇 가지만 명심하면 횡설수설하지 않을 수 있대요. 네. 그래서 제가 밑줄을 쳐놨어요. 첫 번째, 가급적 한 가지 주제만 다루자. 이것저것 다 얘기하려고 욕심부리지 말고 음식점도 뭐 하나를 똑소리 나게 잘하는 집을 기억하지 않는가? 감동을 주려고 하지 말자.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힘을 빼고 담백해지자. 거창한 것, 창의적인 것을 써야 한다는 조바심을 버리자. 태양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 모방과 벤치마킹을 부끄러워하지 말자. 다르게 읽으면 그것이 새로운 것이다. 반드시 논리적일 필요도 없다. 진정성만 있으면 된다. 논리적인 얘기보다 흉금을 털어놓고 하는 한마디가 때로는 더 심금을 울리기도 하니까. 자, 이거는 약간 연륜과 경험에서 나오는 조언인 것 같아요. 뭐 이론에서 나온다기보다는. 그래서 오락가락하지 않으려면 3가지가 명료하면 된대요. 첫째는 주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 나는 이 글을 통해 무엇을 전달하고자 하는가? 이 글을 읽은 사람의 머릿속에는 어떤 말 한마디를 남기고 싶은가? 둘째는 뼈대다. 글의 구조가 분명하게 서 있어야 한다. 셋째, 문장이다. 서술된 하나하나의 문장이 군더더기 없이 명료해야 된다. 느낀 그대로 아는 만큼 쓰자. 최대한 담백하고 담담하게 서술해 나가자. 그러면 결코 횡설수설하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말을 좀 잘하고 싶고 멋있게 하고 싶은 제 욕심이나 허세 같은 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에 있어서도 횡설수설하거나 좀 우왕좌왕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글은 그거를 태고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제 부담스럽거나 뭐 불필요하다는 것들을 잘라낼 수가 있는데 말은 즉흥적으로 하다 보니까 늘 마음이 급하고 욕심이 생기고 뭐 허세가 약간 들어가면서 멋있고 싶고 막 이러니까 그런 거였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 글을 보면서 하게 되네요. 좋습니다. 자기 콘텐츠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모든 분야에 관심을 갖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실익도 없다. 모든 사람을 자기 편으로 만들 필요도 없다. 포기할 건 깨끗하게 포기하자. 이를 통해서 어떤 사람을 생각했을 때 특정 콘텐츠가 떠오르면 대성공이다. 노무현 대통령 하면 떠오르는 지역구도 정치국보, 김대중 대통령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남북관계 발전이 두 대통령의 대표적인 콘텐츠다. 그렇다고 한 우물만 팔 것까지는 없다. 서너 개의 우물로 범위를 좁혀 접근하면 된다. 자기 콘텐츠는 무엇으로 정할 것인가? 누구나 얘기하는 다음의 방법이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 첫째, 내가 좋아하고 관심 있는 분야이다. 평양감사도 자기가 싫으면 할 수 없다. 둘째, 내가 잘할 수 있는 분야다. 나에게 유리한 전쟁터를 놔두고 남의 땅에 가서 힘들게 싸울 필요가 있는가? 셋째, 이슈가 되거나 남들이 흥미로워야 하는 분야여야 한다. 남들이 봐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 세 가지를 언급했는데 내가 좋아하는 거, 관심 있는 거, 그리고 내가 잘할 수 있는 분야, 그리고 세 번째가 이슈가 되는 거, 남들이 봐줄 거를 얘기했는데요. 첫째, 둘째는 제가 유튜브를 하게 된 계기가 맞는 것 같아요. 좋아하고 관심 있고 책을 엄청 어릴 때부터 좋아해가지고 독서 기록이 굉장히 많고 물론 이제 상대적이겠지만 지금까지 읽은 책이 500권 정도는 좀 넘는 것 같거든요. 그것도 20살 때부터 카운팅을 한 건데 글쎄요, 이제 20세 전에는 뭐 그걸 책을 어린이들 책이니까 그것까지 카운팅 하긴 좀 그렇고 성인이 되어서 한 500권 정도 좀 넘게 읽은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이제 이렇게
독서 노트를 만들다가 독서 노트뿐만 아니라 조금이라도 어릴 때 제 모습과 함께 그리고 이렇게 목소리로 녹음을 해보는, 그리고 읽었던 책에 대한 얘기를 입 밖으로 남들에게 전달해보는 경험을 가지는 게 너무 좋을 것 같다, 재밌을 것 같다 라는 생각에서 하게 됐죠. 근데 이슈가 되거나 남들이 여러분 흥미로우신가요? 남들이 흥미로워하는 분야일까? 이 도서 콘텐츠가 쉽지가 않은 분야여가지고 그거는 크게 기대는 안 합니다. 근데 한 명의 구독자라도 이게 도움이 된다 하면 저는 쭉 꾸준히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특히 논리적인 글을 쓰는 능력을 어떻게 기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요. 논증의 아름다움을 구현하려면 꼭 지켜야 하는 규칙 3가지를 먼저 소개하고 싶으시대요. 평소 생각하고 말하고 판단할 때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규칙이랍니다. 나는 칼럼을 쓰거나 토론을 할 때 최선을 다해 이 규칙을 지킨대요. 내게는 일종의 영업 기밀이지만 알고 보면 기밀이랄 것도 없는 간단한 규칙입니다. 첫째, 취향 고백과 주장을 구별한다. 둘째, 주장은 반드시 논증한다. 셋째, 처음부터 끝까지 주제에 집중한다. 이 3가지 규칙을 잘 따르기만 해도 어느 정도 수준 높은 글을 쓸 수 있다. 되게 감동적이죠. 비유한 것 중에 노무현 대통령 요리에 글을 비유했잖아요. 유시민 그 작가님은 그 음악에 비유를 합니다. 재밌어요. 비유한 걸 공유해 드릴게요. 글쓰기도 노래와 다르지 않다. 독자의 공감을 얻고 마음을 움직이는 글이 잘 쓴 글이다. 많은 지식과 멋진 어휘, 화려한 문장을 자랑한다고 해서 훌륭한 글이 되는 게 아니다. 독자가 편하게 읽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쓰는 것이 기본이다. 기본을 지키기만 하면 최소한 못나지 않은 글은 쓸 수 있다. 여기에 나름의 개성을 입혀 독자의 마음을 움직이면 훌륭한 글이 된다. 그런 글은 저마다 다르게 훌륭하다. 토지, 자유론, 코스모스가 바로 그렇다. 서로 다르지만 모두 훌륭한 글. 제가 지금 이 3가지를 읽고 있어요. 언제 완성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더 부지런히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글쓰기는 자신의 내면을 표현하는 행위다. 표현한 내면이 거칠고 황폐하면 좋은 글을 쓸 수 없다. 글을 써서 인정받고 존중받고 존경받고 싶다면 그에 어울리는 내면을 가져야 한다. 그런 내면을 가지려면 그에 맞게 살아야 한다. 글은 손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요 머리로 쓰는 것도 아니다. 글은 온몸으로 삶 전체로 쓰는 것이다. 글쓰기는 가장 중요한 건 나의 삶을 잘 살아가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컨텐츠로 어떤 세상의 메시지들을 만나고 그걸 어떻게 공유할 것인지. 그래서 글쓰기에 몰입한다기보다는 내가 인생을 잘 살아내는 게 가장 먼저고, 그 다음에 책 많이 읽고 많이 써보는 게, 그 다음에 이 순서대로인 것 같습니다. 또 여기 기술적인 내용이 굉장히 많으면서도 기술에 대해서도 좀 비판적인 이야기도 해주세요. 기술만으로는 훌륭한 글을 쓰지 못한다. 글 쓰는 방법을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내면에 표현할 가치가 있는 생각과 감정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훌륭한 생각을 하고 사람다운 감정을 느끼면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그런 삶과 어울리는 글을 쓸 수 있게 된다. 논리 글쓰기를 잘하려면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떳떳하게 살아야 한다. 무엇이 내게 이로운지 생각하기에 앞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 고민해야 한다. 때로는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원칙에 따라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 기술만으로 쓴 글은 누구의 마음에도 안착하지 못한 채 허공을 떠돌다 사라질 뿐이다. 여러분의 삶을 멋지게 살다 보면 좋은 글, 좋은 글쓰기, 그리고 기술이 오히려 날개가 되어져서 더 많은 곳에 전파되고 공유되고 인기를 누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3가지 제가 추천드렸죠. 유혹하는 글쓰기, 대통령의 글쓰기, 유시민의 글쓰기 특강. 제가 여러 가지 책을 다 읽어봤다고 할 수는 없지만 가장 먼저 읽으라고 추천을 드린다면 이 3가지 먼저 추천드리겠습니다.